안녕하세요. C언어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 C언어를 배우면서 꼭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포인터 변수라 함은 어떠한 특정한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했죠.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그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보통의 변수들이 인트면 정수, 캐릭터면 어떤 알파벳 이런 등등의 값을 저장했던 것과는 달리 포인터 변수에게 의미 있는 값이란 어떠한 변수의 주소값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값을 어떻게 사용하냐, 왜 필요하냐, 포인터 변수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는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특히 지역 변수의 값을 매니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그 정해진 스코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수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의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그 변수가 저장된 주소값 자체를 찾아가서 그 안에 집을 들어가자는 거죠. 변수의 이름만을 가지고 변수를 찾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스코프 차이 때문에 무리가 있으니 이름을 가지고 변수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만 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변수의 값을 바꾸고 대입하고 연산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기본 개념과 포인터 변수는 선언은 어떻게 하는지, 값은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것들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포인터 변수의 개념에 조금 더 익숙해지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일단 배열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 배열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을 설명하려면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ABC 세 학생의 수학, 영어, 국어 성적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하겠죠. A 학생의 수학 성적을 담을 변수가 필요하고요. 영어 성적을 담을 변수가 필요하고요. 국어 성적을 담을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ABC 세 학생의 각각 성적을 수학, 영어, 국어 성적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총 변수가 9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했던, 알고 있었던 변수들을 활용해서 이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A 학생의 수학 성적, B 학생의 수학 성적, C 학생의 수학 성적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학생의 과목을 관리하는 변수가 총 9개나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값을 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변수에 하나하나씩 값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을 출력하려고 할 때도 얘네들 변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출력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귀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일단 학생별 ABC 세 학생 그리고 수학, 영어, 국어 각 과목별 변수가 따로 관리가 되죠. 총 9개의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값을 대입한다든지 값을 출력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연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코드를 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변수 하나하나를 다 쳐가면서 A 매스는 뭐 100, B 매스는 50, C 매스는 85. 마찬가지로 영어, 국어 성적을 넣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변수 이름을 써가면서 비효율적으로 코드를 짜게 되고, 코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길어지겠죠. 값 대입 하나만 한다고 해도 벌써 9줄이고요. 하나씩 출력한다고 해도 9줄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예요. 게다가 지금은 ABC 학생밖에 없지만 관리해야 할 학생이 추가되거나 반에 전학생이 온다거나 과목이 추가됐어요. 사회 과목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변수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 학생별, 과목별로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짜도 상관은 없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배열이라는 개념입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합니다. A-R-R-A-Y, array라고 하는데요. 이 배열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동일한 데이터형의 요소가 같은 크기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정의를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제가 중요한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배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동일한 데이터형의 요소를 여러 개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A, B, C 세 학생의 수학, 영어, 국어 성적을 따로 관리했다면 배열을 통해서는 A 학생의 각 과목의 성적을 하나로 집합 형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A 학생의 성적, B 학생의 성적, C 학생의 성적, 혹은 각 학생의 수학 성적, 각 학생의 영어 성적, 각 학생의 국어 성적, 이렇게 비슷한 요소들끼리 묶어서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면 일단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배열을 사용하려면 배열을 선언해야죠. 배열도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인트 변수, 캐릭터 변수, 포인터 변수 등등을 사용하려면 일단 선언을 해야겠죠. 나는 이 변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선언을 먼저 해야지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집합이기 때문에 선언도 그냥 묶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선언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데이터형. 두 번째, 아이덴티파이어. 얘 많이 들어봤죠?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열의 크기.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형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정의에서 동일한 데이터형의 요소를 여러 개 나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데이터형은 당연히 이 배열의 각각의 값들이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가질 건지, 어떠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질 건지를 나타내주는 요소겠죠. 즉, 인트 배열을 선언한다면 각 그 집합 각각의 요소의 인트 타입의 값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캐릭터 배열을 선언한다면 각각의 요소의 알파벳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플롯은 실수,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데이터형은 이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건지를 나타내주는 요소이다. 두 번째, 아이덴티파이어는 쉽죠. 어떠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무조건
이 변수를 다른 변수와 구별해주는 아이덴티파이어, 이름이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배열도 이름이 필요해요. 이 이름을 나는 이 배열을 사용할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필요하죠. 얘는 간단하니까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배열의 크기, 즉 이 배열에는 몇 개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여기서 얘에서 보이는 10, 그 네모 각진 그 괄호 안에 10이라고 적으시면 나는 int 타입의 데이터 10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제에 보이는 int mass 10이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다 하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시 종합해보면 이 배열의 이름이 일단 mass를 사용할 거고요. 이 배열의 속성을 따져보면 크기는 10개인데 10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는 모두 int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즉 정수를 10개 저장하는 배열, mass 배열이 선언이 된 겁니다.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형을 여러 개 집합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인데요. 선언할 때 데이터형, 아이덴티파이어, 배열의 크기,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러한 일반적인 데이터 그 변수 타입과 배열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선언, 그 다음에 값의 대입, 값의 출력, 이 세 가지 요소를 크게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변수를 선언하는 것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봐봅시다. 우리 코드상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왜? 그냥 int 타입의 변수를 선언했다 하면 int하고 identifier만 있으면 됐지만 배열 변수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과 identifier,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변수와 배열 변수는 선언하는 모양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왼쪽에 보시는 거는 기본 변수, int 타입의 변수 a-mass, b-mass, c-mass 이 세 개를 각각 선언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배열 변수는 그냥 단순히 수학, mass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는데 이 배열에는 int 타입의 데이터 3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즉 A 학생의 수학 성적, B 학생, C 학생의 수학 성적을 모두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기본 변수를 사용할 때는 각각의 이름을 달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했다면 저는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하나의 집합으로 수학 성적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코드상으로 봤을 때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모양이 달랐지만 컴퓨터가 이 변수를 선언하는 이 코드를 실행시킬 때 메모리상의 구조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예전에 이제 제가 포인터 설명드릴 때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거는 각각의 변수들이 메모리상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각각의 메모리 값들을 저장해 놓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nt a-mass, b-mass, c-mass 이 세 가지 변수를 선언한다면 얘가 지금 전역 변수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a-mass는 0에서 1, 2, 3, 4, 0, 0, 0, 0, b-mass는 0, 0, 0, 4, c-mass는 0, 0, 0, 8 여기에 한 4바이트씩 차이를 놔두고 여기에 가면 a-mass의 값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데이터 테이블이, 심볼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세그먼트 메모리에 가보면 0000에는 이제 a-mass의 값이 들어가 있을 테고 0004는 b-mass, 8은 c-mass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에 배열을 선언을 하게 되면요. 얘는 특이한 게 우리는 집합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A매스, B매스, C매스 이렇게 각각 선언했을 때와는 달리 심볼 테이블에는 매스라고 하는 배열 자체의 주소가 하나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매스라고 하는 집합을 통해서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는 것 자체도 메모리를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얘를 각각 다 따로따로 저장하면 그만큼 메모리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배열을 사용을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지만 메모리도 이렇게 조금은 더 적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 변수는 각각 이름이 다 별개의 변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값도 각각 관리되고 저장되는 것과는 달리 배열은 그냥 통째로 하나의 배열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배열이 어디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 시작 주소만 저장을 해 놓으면 앞에서 정의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 주소만 안다면 그 다음부터 인트 3개까지의 크기는 그냥 매스 배열을 위한 공간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라고 하는 배열이 0x1234000부터 시작해 라고 저장만 해둔다면 이 배열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그냥 0000에 접근을 한 다음에 00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금방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각각의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연산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 변수와 배열을 선언문 자체도 차이가 있지만 메모리상에서 저장하는 그 주소값도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 차이, 값을 대입할 때는 어떠한 동작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값을 대입할 때는 기본 변수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A매스는 100, B매스는 50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동작이 일어날까요? A매스에 100이라는 값을 대입했네. 그러면 A매스에 접근을 해야겠어. 그래서 심볼 테이블에 봐봤더니 잠시만요.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심볼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A매스는 0x1234000의 주소 저장이 되어 있는 애구나. 그러면 0000으로 찾아가서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다시 B매스는 50 심볼 테이블로 가서 0004구나. 그러면 0004에 접근을 해서 5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겠죠. 그런데 배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집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스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공유를 하되 그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이 네모 각진 괄호를 사용했죠. 선언할 때는 이 각진 네모 안에 배열의 크기를 사용했다면 이제 값을 대입하거나 연산을 수행할 때는 이 각진 네모가 몇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선언을 할 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선언할 배열의 크기를 얘기를 한다면 연산을 수행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배열의 크기가 아니라 배열에서 몇 번째 요소인지를 가리키는 숫자가 됩니다. 즉 매스 0은 100이라고 한다면 매스 배열에서 0번째 요소에 100이라는 값을 넣어줘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0번째 요소라는 게 참 희한하죠. 매스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는 여기서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여러분들 배열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배열의 요소는 1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에서 시작한다. 즉 우리는 앞에서 mass, int, 잠시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int 3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mass 3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3은 이 다음에 있어야 하지만 mass를 위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근을 하면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런타임에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열의 요소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배열의 마지막 요소는 배열의 크기에서 1을 뺀 값이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요소에 0을 넣고 100을 넣고 두 번째 요소에 50을 넣어라. 즉 제가 금방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실질적인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린 거고요. 컴퓨터 코드를 짤 때는 첫 번째가 0번째고 두 번째가 첫 번째다. 즉 0부터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하려고 할 때 0번째로 가. 그러면 일단 우리는 mass가 시작되는 위치를 심볼 테이블에 알고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시작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시작 주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 요소니까 그냥 그 자리에 시작하는 i겠죠. 이 mass의 시작점이 0번째 요소의 시작점과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는 그 다음에 있는 칸이기 때문에 int 배열이니까 4바이트가 띄어서 그냥 얘는 굳이 우리가 0004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이 첫 번째 요소라는 얘를 보고 바로 0004로 4바이트 건너뛰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쓰는 거죠. 일단 이 포인터를 찾아가는 주소값을 찾아가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넘어가시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배열의 각 요소의 값을 대입할 때는 이런 괄호 안에 인덱스, 즉 배열의 몇 번째 요소인지를 써주신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배열은 0번째에서 시작한다 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참 재밌는데요. 값을 출력하려고 해요. 우리가 앞서서 AMS, BMS에다가 값을 대입을 했죠. 그래서 값을 넣고 잘 넣어졌는지 printf로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AMS, BMS, CMS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변수 이름을 써가면서 printf를 출력을 해야겠죠. 코드가 벌써 3줄이죠.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대입했을 때와 이미 보셨겠지만 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숫자,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미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 연속된 숫자를 가지고 편하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복문, for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for문을 통해서 처음부터 mass 0번째, 1번째, 2번째 요소의 값을 출력하려고 해요. 그러면 int i를 선언을 하고요. 초기화를 0으로 시켜야겠죠. 왜? 배열의 첫 요소는 0번째 요소이니까요. 그래서 i는 0, i는 여기서 이제 각 배열의 각 그 요소 몇 번째 요소인지 가리키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여기 조건식을 보면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i가 몇일 때까지만 출력이 되겠어요? i가 2일 때까지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i는 0일 때, i는 1일 때, i는 2일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여기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printf 출력을 할 텐데요. 보면 mass의 %t, 첫 번째 %t에는 i가 들어가죠. 즉, 이 mass의 몇 번째 요소인지를 그냥 출력해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은 마찬가지로 대입할 때, 사용할 때는 배열의 이름에다가 괄호 안에 인덱스 넘버를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즉, 이 인덱스 넘버에 각각 돌아가면서 0, 1, 2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t에는 mass 0번째 요소, mass 첫 번째 요소, mass 두 번째 요소가 차례대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mass 0, i 값이니까 처음에 0으로 들어왔죠. 0은 100, mass 0번째 요소의 값 100이 출력되고, 뿔뿔이 돼서 i가 1이 됐어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mass 1 첫 번째 요소는 값은 여기 뒤에서 mass 첫 번째 요소의 값을 가져와서 %t로 50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뿔뿔이 돼서 i가 2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mass 2 하고 mass 두 번째 요소가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화 값 그대로 0이 출력되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돼서 i가 3이 됐죠. 얘는 mass는 크기가 3인 인트 배열이기 때문에 3이면 3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i는 3보다 작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i는 3일 때는 이 조건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반복문이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시죠? 기본 변수를 가지고 각각 관리하는 것과 배열을 가지고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코드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기서 확 보이죠.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뭐 9개, 10개 추가되면 뭐 몇십 개 코드가 될 수 있는 이 비효율적인 코드를 배열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반복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이 단계에서 배열을 사용할 때 가장 편한 예제가 이런 출력하고 입력을 받고 하는 때예요. 이 반복문과 함께 배열이 사용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데이터형의 여러 변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집합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코드를 줄이고 메모리도 줄이고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배열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예제 코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과 포인터가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배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